노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것만큼은 절대 주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추운 계절과 함께 더욱 무거워지는 마음을 안고 계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연락도 뜸해지고 배우자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허전하신가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절반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자녀나 친인척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홀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절대로 양보하거나 내어주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앞으로 20분 동안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집안일을 하며 시간 날 때마다 틀어두시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자신만의 공간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프랑스의 철학자 가스통 바슐라르는 그의 저서 공간의 시학에서 우리의 집은 우리의 정신적 안식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할 때 따뜻한 제안처럼 들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상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머무는 마지막 성소를 잃는 것과 같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그녀의 에세이 자기만의 방에서 창조적인 삶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예술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만의 공간을 유지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40% 낮다고 합니다. 일본의 시인 미야자와 켄지는 나의 방은 나의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방,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지키세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내면의 공간이 없는 삶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방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공간을 꾸미는 행위는 자아 정체성 형성과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공간은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93세의 나이에도 자신만의 작업실을 고집했죠. 그곳에서 그의 마지막 걸작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의 방도 그렇게 새로운 꿈을 키우는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설가 이청준의 서편제에서는 자신만의 공간은 곧 자신만의 소리를 찾는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며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곳입니다. 한 노년학 전문가는 개인 공간의 상실은 종종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노화고령사회연구소의 2023 노인의 삶의 질 연구에 따르면 독립된 주거 공간을 가진 노인들의 자아 존중감이 평균 28% 높았으며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에서 주인공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집이라는 건 말이야.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이란다. 자녀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면 최소한 방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만의 공간으로 확보하세요. 영국의 작가 도리스 레싱은 80세에 쓴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만의 공간이 더욱 소중해진다. 그곳은 내가 나로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니까. 러시아의 데무노 톨스토이도 말년에 자신만의 서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나요? 그는 나의 방은 나의 영혼이 숨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공간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세요. 창가에 작은 화분을 두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세요. 벽에는 소중한 사진이나 그림을 걸어두세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여러분만의 안식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 독립성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 펄벅은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있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매달 용돈 드리고 재산은 전부 관리해 드릴게요. 라고 할 때 달콤한 제안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경제적 독립성은 인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은 단순한 돈의 보관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권이며 결정권이며 존엄한 삶을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경제적 독립성의 상실은 심리적 퇴행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보건복지부의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 중 82%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경제적으로 의존적인 노인들 중에서는 오직 35%만이 삶에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자율성이야말로 인간 존엄성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아마르티아 센은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독립성은 바로 그 선택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의 통장이 있다는 것,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표와 같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는 돈이란 철된 자유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철된 자유란 단순히 물질적 풍요가 아닌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의미합니다. 소소하지만 자신이 원할 때 손주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여유, 친구와 카페에서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자유, 이런 것들이 삶의 품격을 만듭니다. 일본의 노년학자 시부야 도시미는 노후의 경제적 독립성은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닌 존엄성의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용돈을 받아 생활하는 노인들의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노르베르트 엘리아스는 말년에 져서 늙어감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노인의 경제적 의존은 종종 감정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다. 일본의 베스트셀러 100세 시대의 공부에서는 은퇴 후에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노화의 시작이다. 이 말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시몬 드 보부아르는 말년에 경제적 독립성은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의료비가 필요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통장이 있다는 것, 그것은 마치 폭풍우 속의 등대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세 번째,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사랑한다는 것은 주는 것이지만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관계에서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노년학자 로버트 버틀러는 노인의 수동적 관계 맺음은 수명을 단축시킨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관계에서 주도권을 잃은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단축된다는 것입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서 나와 너에서 진정한 관계는 두 주체 간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관계 속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분명히 표현하세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연구 결과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고 관계의 경계를 지키는 노인들이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며 우울증 발병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노인들의 경우 가족 간 갈등이 30% 이상 적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단호하지만 감정적이지 않게 의견을 정확히 표현하세요. 작가 헤르만 헤세는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경계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스웨덴의 심리학자 라스 토르스탐은 노년기의 건강한 관계는 조화로운 거리두기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합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 그것이 바로 건강한 관계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설가 김훈의 남한산성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의 성을 인정할 때 시작된다. 여기서 성이란 각자의 영역과 경계를 의미합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인도의 영성가 크리슈나무르티는 말년에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지 않을 때 가능하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건강한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지만 그 관계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캐나다의 가족관계 전문가 수잔 핑커가 이야기합니다. 노인과 자녀 사이의 건강한 관계는 독립적 친밀함을 기반으로 한다고 설명합니다. 서로 가깝되 독립적인 관계, 이것이 이상적인 노년기 가족관계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황혼의 연인들에서 80대 노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년을 함께 살며 깨달은 것은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취미와 활동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몰입이야말로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취미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진은 최근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한 노인들의 뇌가 평균 10년이나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음악, 미술, 언어 학습과 같은 창조적 활동이 가장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인 취미 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평균 3, 4년 더 길다고 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춤추는 별을 낳으려면 자신 안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새로운 도전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독일의 노인복지학자 한스 토마에는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새로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63% 낮았다고 합니다. 책 100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에서는 80세에 그림을 시작해 90세에 전시회를 연 할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내가 하고 싶은 걸 시작하기엔 결코 늦지 않았어.
98세의 나이에도 현역 화가로 활동 중인 프랑스의 프랑수아즈 질로도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매일 아침 이젤 앞에 서는 것이 내 영혼을 살아있게 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만의 열정을 찾으세요. 스페인의 신경과학자 호세 델가도 가르시아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새로운 신경회로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프랑스의 인류학자 클로드 레비스트로스는 95세까지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지적 호기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배워야 한다. 그래야 뇌가 젊어진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서예가 야마오카 테스이도 77세에 제2의 인생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붓을 잡은 것은 60세 이후였다. 그때부터가 진정한 나의 시작이었다. 이렇듯 여러분의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도 언제든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만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책과 같아서 바보들은 빨리 넘기지만 현명한 사람은 천천히 음미하며 읽는다고 했었죠. 영국의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은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글을 쓰고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나이 들매 비결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작가 움베르토 에코 또한 84세에 쓴 마지막 에세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삶이 신선함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지금은 가장 지혜롭고 원숙한 장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자신만의 공간, 경제적 독립성, 인간관계의 주도권, 그리고 취미활동. 이것들은 결코 양보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될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크리슈나무르티는 자기 이해 없이는 어떤 변화도 일어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오늘도 행복하세요라고 말해보세요. 웃기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바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여러분의 공간,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취미.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도구입니다. 노르웨이의 극작가 입세는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봄날의 햇살이 좋았지만 이제는 가을 저녁의 달빛이 더 아름답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새로운 아름다움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시인 릴케는 우리는 모두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콜레트도 나이 듦이란 젊었을 때는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과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동양의 철학자 장자가 인생은 나비의 꿈과 같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나비가 되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꿈을 꾸고 때로는 현실에서 깨어나 그 꿈을 추억합니다. 여러분의 노년도 그렇게 자유롭고 아름다운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다시 듣고 싶으실 때를 위해 이 영상을 저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낭비되는 날은 웃지 않은 날이다라는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웃음꽃이 가득하고 매 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